My first time meeting you, and we from the same area. And I gotta ask you, what the is wrong with you, brother? I've been known to say some up shit in my life. I'm a comedian. I like to joke around and stuff like that. A lot of people, they really like listen to your stuff with the Bible and the flat earth and stuff like that. And I believe the earth is flat and stuff like that. I do, but I'm not excited about the stuff that I hear is going viral. First things first. I said word for word, I do not support. I am not a Nazi. I said it word for word. You can go back and watch it. People just clipped up some of the stuff. I said he was a good guy, and then I said, after that, I said before he committed all the atrocities. But they didn't play the whole podcast. 최근 브라이스 매첼의 논란의 발언들과 파이트너즈들의 강세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가는 매치업입니다. 게다가 오랜만에 화끈한 신성의 등장인 만큼 디에고 로페스와 모프사르와 함께 페더급의 세대 교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일단 재앙 실바의 스탠스를 보면 전성기 때의 페더급 맥그리거나 건너 넬슨이 연상될 정도로 가라테 스탠스 비슷하게 서서 앞뒤로 폭이 넓은 리듬을 타는 선수입니다. 가라테 스탠스는 보통 앞뒤로 통통 뛰는 리듬 스텝과 허리가 직선으로 선 몸통에 사이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 정면에서 바라본다는 느낌의 자세를 취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섰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의 공격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민첩함과 기본적으로 짧은 거리에서도 뒷손 스트레이트가 아주 날카롭다는 정확도가 있겠습니다. 료토 마치다나 맥그리거가 비슷하게 뒷손이 날카로운 선수들이고, 스티븐 톰슨과 휘테커가 기동력이 아주 좋은 스타일이죠. 단점이라면 대표적으로 앞발이 킥에 노출되기 쉽거나 싱글렉에 취약하다는 점, 또 거리가 깨졌을 때 중심이 뒤로 빠져있기 때문에 허리를 잡히기가 쉽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스탠스뿐만이 아니라 실바는 팬들 사이에서의 화제성과 캐릭터가 확실한 선수인데, 링 아나운서가 소개를 할 때나 경기에서 상대와의 교감을 보면 미셸 페이라처럼 경기 자체를 아주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또 화끈한 성격에 더해 하이라이트를 보면 강력한 한방으로 상대를 잠재우기 때문에 발을 붙이고 휘두르는 브롤러처럼 보이지만 보기보다 깔끔한 타격 스킬의 소유자로 의외로 뒷손을 던지는 데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앞손으로 경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앞손 활용은 스탠스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으로 뒷손 스트레이트가 좋은 선수들은 뒷손 그 자체보다 앞손을 통해 거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바가 뒷손을 내는 장면들을 보면 가동 범위가 크지 않고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깔끔하게 스트레이트를 꽂아 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거리를 죽이기 위해 크게 휘둘러 줄 때죠. 아무튼 실바는 스트레이트를 꽂아넣기 위해서 앞손으로 거리를 잡거나 아니면 상대의 머리를 왼쪽으로 얼라이닝 시켜주기 위해 앞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뒷손을 내지 않더라도 상대의 러쉬에 뒤로 빠져주며 낸 앞손 체크에 다운당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땐 파워도 좋고 정확도가 좋은 선수라는 것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가라테 스탠스와 같이 리듬 스텝을 밟아주는 선수들은 상대의 어드밴스에 두 발이 함께 빠지면서 거리를 만들고 뒷손으로 짧게 카운터를 내는 장면들을 더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재앙 실바와 같은 경우 몸을 확실하게 잘 써주는 선수라 그런지 린백을 통해서 흘려주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실바의 모든 경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몸을 아주 잘 써주는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윌슨전의 테이크다운에 맞춰서 낸 점핑리는 테이크다운을 당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턱을 가격했죠. 또 줄댕전의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나온 레그킥, 점핑리에 바로 따라 나오는 컴비네이션, 드루도버전에 나온 뒷발 뒷손 컴비네이션, 점핑리를 낼 때 높은 도약력과 탄력, 앞손으로 짧게 내는 엘보나 스피닝 엘보까지 확실히 신체 능력은 폭발력과 탄성, 또 반응 속도가 아주 좋은 선수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양발이 함께 빠져 거리를 잡고 내는 간결한 뒷손 카운터가 아니라 림백으로 피하는 장면이 많다 생각하고, 동시에 빠지면서 앞손으로 받아주는 능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킥 활용이 많은 줄댕과의 경기를 보면 대부분의 킥을 여유롭게 림백으로 빠져주는 장면이죠. 잠시 후에 다시 보겠지만 턱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신체 능력 저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도 않고 좋지 못한 습관이라고 가르치지만, 사각에서 카운터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본인의 신체 능력이 뛰어나서 자신이 있으면 문제가 딱히 없죠.
또 말씀드렸듯 실바는 펀치력이 진짜 좋아서 앞손 체크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위협적입니다. 잠시 실바의 펀치력을 보면 어퍼로 턱의 포인트를 잡는 감각도 너무 좋고 간결하게 던지는 편임에도 상대가 그대로 고꾸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버 정도 되는 터프한 선수는 어느 정도 데미지를 감수하면서 들어갔지만 줄댕전을 보면 이미 1라운드에 펀치를 섞어보고 2라운드에는 실바의 뒷손이 나올 타이밍을 의식해 펀치가 나오기도 전에 가드를 올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재 페더급의 랭커들을 대비했을 때 로페스나 데닉에 조시 에멧 정도로 터프한 선수들이 아닌 이상 웬만해선 걸리면 쓰러진다고 보기 때문에 뒷손에 신경을 많이 뺏길 수밖에 없고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아도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림백을 해주는 습관으로 돌아가 단점을 보자면 끝까지 길게 밀어주는 컴비네이션에는 안면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드루 도버가 슈퍼맨 펀치를 날리는 장면일 텐데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반박자 빠르게 거리를 좁히자 안면을 허용하는 모습이 나왔고 리치가 긴 윌슨의 원투와 같은 경우에도 오프닝을 내줬죠. 또 그보다 더 큰 단점은 데미지를 감수하고 그대로 달려들 수 있는 선수에게는 허리에 그립을 내줄 가능성이 많은 습관이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바를 상대하게 된 브라이스 미첼은 터프하긴 하지만 일단 실바의 펀치력을 씹고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무조건 붙어주는 것이 좋을 텐데 도버와 같이 폭발력은 좋지만 넘기는 스킬이 조금 빠지는 선수를 상대로는 그립이 잠기기 전에 어렵지 않게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이지에 밀어주고 끈적하게 붙어줄 수 있는 상대로는 잃을 것이 많은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신체 능력과 탄력이 좋은 만큼 줄댕을 상대로는 큰 무리 없이 리커버리를 하는 데 성공했지만 브라이스 미첼의 그래플링은 이제껏 실바가 상대했던 선수들에 비해 더 타이트하게 공간을 죽이며 붙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평가됐다고 생각합니다. 도버전을 보면 테이크다운과 터프하게 뒷손으로 밀고 들어올 것을 경계한 실바가 평상시보다 중심이 낮은 스탠스에 스텝을 줄여온 것을 볼 수 있었죠. 보기보다 전략적으로 판을 짜오는 것이 가능한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빠르게 언더훅을 파거나 브라이스 미첼의 태클 시도에 머리를 밀어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오지 않을까 합니다. 브라이스 미첼은 토프리아전의 패배와 조시 에멧전에 진짜 죽었나 싶을 정도로 사고가 나면서 컨텐딩 라인 진입에는 연달아 실패했습니다. 덕분에 조금 저평가가 되는 것 같은데 크게 빠지는 능력이 없고 기본 능력치가 좋은 육각형의 선수이죠. 하지만 문제는 밸런스가 좋음에도 크게 뚜렷한 강점이 없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백에서의 컨트롤이나 그라운드 게임은 코리안 좀비 이후에 UFC 역사상 두 번째 트위스터를 성공시켰고 크론 그레이스와의 가드 게임도 잘 막아줬을 정도로 안정적이지만 상대를 넘기는 능력 자체는 뒷손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성공률이 높지 않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스탠스가 갈리는 경기에다 브라이스 미첼은 가끔 맞지 않아야 할 거리에서 상대의 뒷손을 허용하는 습관이 있는데 미첼의 입장에선 최대한 거리를 벌려주면서 프런킥으로 견제하고 실바가 들어올 때 체크로 받아준 후에 빨리 빠져주는 것, 또 펀칭거리 밖에서 킥을 통해 실바의 뒷손을 강요한 후에 태클 타이밍을 보고 싱글렉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실바의 펀치력을 고려한다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재밌는 점은 UFC에서 실바가 경기를 했던 상대 모두가 사우스포라는 점이죠. 그만큼 스탠스로 인한 이점은 서로에게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실바의 입장에선 브라이스 미첼이 계속 빠져준다면 뒷손으로 바디를 주면서 셋업을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라이스 미첼은 애매한 거리에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무조건 빨리 킥 컨비네이션이든 언더훅이든 잡으면서 밀거나 붙어줘야겠죠. 경기가 지저분한 양상으로 흘러가 스크램블이 많이 나올 수 있다면 체력적으로는 실바에게 부담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도버전을 제외한다면 경기가 전부 금방 끝났기 때문에 개인적인 바람으론 실바의 현재 기량과 앞으로의 페더급 경쟁력에 대해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브라이스 미첼이 더 잘 버텨줘서 너무 일찍 끝나지 않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 감사하고 다가오는 경기 재밌게 시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